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기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BBC 방송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처럼 심해에서 좌초된 지 107년이 된 탐험가 세클턴의 인투얼런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빙하에 좌초되었던 배는 선장과 승무원 모두 살아남아 노를 저어서 구조되었다고 하는데, 남극 탐험 전에 신문에 실렸던 광고를 보면은 남자 선원을 구한다고 써 있고, 그리고 위험한 여행, 적은 보수, 매서운 추위, 지속적인 위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남아 끊임없이 증명하고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선원들의 심정이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 모두 다 집에 돌아온 후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카일로 페도로프는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 터미널 두 번째 분량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스타링크 터미널들이 들어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위해서 담배 라이터, 태양광, 배터리 팩, 그리고 발전기용 전용 아답터까지 함께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기가 비싸질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기 자동차 오래전에 투자했던 일론 머스크, 앞으로는 태양광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디지털 갤럭시와 파트너십을 예정해 있습니다. 부유한 고객들에게 일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방향 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방향 옵션에 따라 암호화폐와 같은 헤지펀드 고객들은 위험을 해지하거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래할 수 있는 맞춤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월부터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옵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3년의 공백 후 2021년 3월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다시 오픈한 이후 확장하기 위해서 갤럭시 디지털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3월 9일 SEC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갤럭시 디지털의 이더리움 펀드를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갤럭시의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투자회사는 비트코인 선물에 골드만삭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갤럭시 인스티튜셔널 이더리움 펀드를 3월 달에 제공하고 투자의 한도는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또한 갤럭시 디지털은 모건 스탠리 고객에게도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1월 초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 금과 경쟁하고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가치 저장으로 시장의 20%를 점유해 나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오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대출 기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변동성과 규제 보호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발효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태국 상업은행이 오픈하여 오늘 3월 11일부터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907년에 설립된 태국 최초의 은행인 시암은행은 SCB의 메타버스 지점이 되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메타버스의 첫 번째 본부를 오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렌더링 지점은 샌드박스 버스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벤처 캐피탈과 벤처 빌딩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SEC 위원 조셉 글런퍼스트는 토니 에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만약에 증권이라도 SEC가 이미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 이후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한 견해를 보면은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의 주된 목적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의 혁신과 거버넌스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미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목적에 따라 SEC는 1년 이상 지속된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투자자들을 공정하게 보호하지 못했고, 특히 리플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SEC의 소송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행정명령과는 달리 SEC가 소송 중에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회사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의 실적을 저조하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경영진 2명을 포함해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미국 기반의 거래소에서 XRP가 딜리스팅, 지원 중단이 됐으며, 그로 인해 리플의 기본 토큰인 XRP는 각 판결의 결과 진행 사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했다고 설명하면서 소송은 글로벌 암호화폐 순위에서 XRP의 위치를 계속 위협했으며, SEC는 리플의 사례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는 동안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은 증권 규제 기관 SEC의 암호화폐 관련 회사의 끊임없이 요구로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되면서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서 리플이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